안녕하세요, 당밀입니다. 오늘은요, 많이들 요청 주셨던 아이언 메이든에 대해서 대서사시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올해 제가 주다스 프리스트를 했고 그 다음 타자가 아이언 메이든인데 요거 두 개 하면 그래도 뭐 락 메탈 유튜브를 하면서 그래도 다뤄야 될 밴드를 간신히 다룬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칠판도 샀습니다. 사람이 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아이언 메이든이 도대체 어떤 밴드인데 이렇게 요청이 많느냐. 나는 들어보도 못했다 이러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정규 음반을 1억장이 말이 1억장이지 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이게 1억장 넘게 팔고 음악성도 원탑을 찍었다고. 원탑 후배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고 그 완전히 뭐 리스펙트하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멤버분들이 운동이랑 역사에도 정통하시고 뭐 기업도 운영하고 심지어는 뭐 그런 외생남 멤버들이 자기들의 그 로고를 박은 전용기 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 몰고 댕깁니다. 이 밴드가 사운드 장비랑 음향 엔지니어들이랑 뭐 매니저들 다 실을 정도로 엄청 큰 비행기인데 비행기 있잖아요. 그걸 샀어요. 돈이 얼마 많으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지. 와, 우리 형님들 진짜 개쩌신다. 어떻게 저런 존나 큰 전용기도 저렇게 몰고 다니시냐 하는데 어떤 양반들이 이럴 수 있지. 또 새끼야 그게 뭐 대단하노? 우리 팝 가수들도 전용기 있는 사람 많고 헬기도 모는데 이럴 수 있지만은 이 형님이 독특한 거는 이 전용기를 멤버인 천재 보컬리스트 브루스 디킨슨 형님이 몰고 댕긴다는 거지. 이 기장님이 파일럿입니다. 파일럿도 하면서 이렇게 세계를 싸돌아댕기면서 이 스타디움 공연에 그 전석 매진을 시키면서 그런 결성된 지가 지금 1975년에 결성이 됐는데 한 50년 됐다 칩시다. 50년이 지나는 지금도 날아다니는 그런 한마디로 이 세계의 먼치킨 같은 밴드지. 이거 믿겠습니까? 이런 밴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실제로 존재하냐 하면은 진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빨아제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밴드인데 아니 씨발 그래 유명한데 나는 왜 노래를 하나도 모르지 이러고 뭐 TV에는 왜 안 나오는데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이 락 불모지 아닙니까? 아무튼 뭐 이 형님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순위를 얘기한다든지 뭐 차트에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를 막 줄줄이 읊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나무위키에도 쫙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시간 낭비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의식의 흐름처럼 좀 씹으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틀린 정보가 있으면은 가감없이 그 아이언 메이든 매니아 분들께서 철퇴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신기하게 한국에는 인지도가 거의 없는 밴드인데 이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공통된 의견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으려면은 사실상 밴드가 무조건 서정적인 락 발라드 트랙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콜피온스의 그런 뭐 스틸 러빙 유라든지 윈드 오브 체인지스라든지 뭐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나 뭐 딥퍼플의 솔저 오브 포춘 같은 게 있어서 인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포에버란 곡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스트라토 바리우스라는 형님들이 있는데 이 밴드가 사실은 한국 한정으로는 아이언 메이든보다 훨씬 더 인지도가 높은 거지. 그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주머니들을 낚아버린 밴드 아닙니까? 이 포에버란 곡으로 뭐 서정적이다 너무 아름답다 이러면서 CD를 샀는데 이거 완전히 뭐 개박살 내버리니까 놀라 자빠지셨다는 뭐 그런 뭐 소문이 있던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 특징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은 인기가 없지만 외국에서는 존 에릭 최고의 리빙 레전드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발라드 사랑은 정말 말릴 수 없지. 첫 번째 요약을 드리자면은 아이언 메이든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적으나 전 세계적으로는 그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그 전용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자기가 몰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이 시대에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거대한 공룡 밴드 중에 하나다. 한국 땅에서 이 혼신의 힘을 바쳐서 그래도 이 아이언 메이든 형님들을 조금이나마 티끌이나마 조금 알리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는 의미, 리스펙트의 의미입니다.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음악 좋아하는 이게 시민 일입니다. 제가 전문가긴 한데 그래도 근본이 좀 있는 전문가입니다. 왜냐면 락을 20년 넘게 들은 사람입니다. 정리도 하고 뭐
나름의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나무위키도 물론 보지, 그 나무위키 안 보는 새끼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지만 나무위키만 보고 시부리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터적도 보고 외국 심지어 메탈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보고 뭐 아이언메이든 다큐도 보고 뭐 책도 보고 하면서 정리해서 만들어낸 제 기준에서의 그런 설명이자 참고 자료 중에 한 개라고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일단 역사부터 바로 얘기를 드리면은 아이언메이든은 최선봉장에 서 있는 세계 원탑, 정통 헤비메탈에서 원탑을 기수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는 뉴 웨이브 오브 브리티시 헤비메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주다스에서 말씀드렸던 뉴 웨이브 오브 브리티시 헤비메탈, 그러니까 이제 NWOBHM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음악 뭐 책 같은 거 보면 나와요. 그러면 교양인으로서의 그 지식이 하나 상승했다는 거죠. 존 레리 기니까 제가 뉴브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뉴브헤 밴드가 꽤나 많은데 이게 80년대에 엄청나게 그 영국을 휩쓸었습니다. 왜냐면 뉴 웨이브 오브 브리티시 아닙니까? 브리티시가 영국이니까. 근데 이제 유명한 밴드라면 단연코 오늘 말씀드릴 아이언 메이든이 원탑 밴드고, 주다스 프리스트, 제 주다스 특집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텔 헤드라고 그 아주 그 상남자, 지금은 고인이 되신 레미 킬미스터 형님이 있던 모터 헤드가 있고, 또 데프 레퍼드 같은 그 아주 뭐 감동 스토리가 있는 아주 초거대 밴드들이 있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도 살아서 활동하고 뭔가 음악에 영향을 주는 밴드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한국에 유명한 주다스 프리스트가 있을 거고, 뭐 아이언 메이든이 최고로 치는 거라는 것은 국룰을 넘어서 세계 공통 룰입니다. 아이언 메이든은 제가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그런 숙제 같은 밴드였던 거죠. 무슨 대학교 레포트 쓰는 느낌인데 아주 힘든 사투를 하는 거지 제가. 올해 초에는 주다스 프리스트 특집을 했고, 이번에는 아이언 메이든을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이언 메이든이 워낙에 국내에서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잘 알려진 주다스 프리스트보다도 훨씬 더 관심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그냥 정성을 다해서 장인 정신인 겁니다. 뭐 밖으로 한따 까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이언 메이든의 영국의 국민 밴드죠, 이 정도면은. 그리고 제가 1975년도에 결성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스티브 해리스 형님이 크리스마스 날 만들었다고 합니다. 1980년에 1집 앨범을 내고, 정규 1집 앨범을 내고, 2021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깐 그 공연이라는 게 홀딩 중이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정규 앨범이 지금까지 2015년에 마지막으로 제일 최신 앨범을 냈는데 16장을 냈어요. 아주 많이 낸 거죠. 근데 다 앨범들이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앨범 전체를 막 거의 뭐 1억 장 가까이 팔았고, 뭐 그래미상도 수상한 이력이 있는 밴드이기 때문에 뭐 교양적인 측면으로도 알아두면 충분히 좋은 밴드입니다. 결성 스토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80년대 명반이 나올 때 전성기 라인업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리더이자 그 베이시스트 스티브 해리스 형님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다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대는, 이름만 들어도 무슨 뭐 발작을 해버리는 최고의 프론트맨이라고 할 수 있는, 락 메탈 신 최고의 명보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사이렌이라고 불리던데 외국에서는. 존나게 노래를 엄청 잘합니다. 진짜 브루스 디킨슨 형님 진짜 멋지신 형님, 그리고 위대한 트윈 기타 듀오라고 할 수 있는 뉴웨이브 오브 브리티시 헤비메탈 덕분에 약간 밴드가 주다스도 그렇고 약간 트윈 기타 체제가 굉장히 정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아이언 메이든도 전성기 때는 트윈 기타였는데, 그때 멤버가 에이드리안 스미스랑 데이브 머레이 이렇게 있었고, 그 두 명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유니즌 플레이를 하는데 굉장히 듣는 맛이 있는 거죠. 그리고 드럼엔 니코 맥브레인이라고 판타카레 하시는 드러머가 있고, 그때 당시엔 그랬다, 5인조였다, 요것만 기억을 하고 밴드의 결성 스토리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반에 너무 시부리 샀는데, 아무튼 뭐 다음 편에 밴드 결성 스토리랑 뭐 좀 퀵하게 훑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편 가겠습니다.